Tour of a Samsung store in Dubai Mall, or like I think this is one of the biggest stor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공섬 팜주메이라에 위치하고 있는 아틀란티스 로열은 호텔 세계동과 레지던스 세계동을 블록 쌓듯이 설계한 독특한 외관이 특징인 호텔인데요. 모든 객실마다 걸프한 바다의 조망이 가능한 이 호화 호텔은 단숨에 랜드마크로 떠오를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호텔의 내부에 삼성의 제품들이 전량 설치되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더 로열의 최상위 객실인 로열 맨션에는 삼성전자의 랩 기술력이 집약된 초고화질의 디스플레이인 더 월이 설치되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인보다 세계인들이 더 인정해주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죠. 한국의 제품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옆 나라인 일본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잡으려는 생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큰 회사들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도요타와 소니를 필두로 총 8개의 회사가 바로 그 회사들인데요. 새로운 회사인 라피더스를 만들었고 그들의 목표는 5년 뒤 한국의 반도체를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본 정부까지 지원을 할 정도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과의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을 이기기보다는 중국에게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목표 때문인데요. 일본은 2027년까지 2나노 반도체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은 40나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국 언론인 일본의 니혼케이자의 신문에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한테도 밀릴 것이다라고 보도될 정도이죠. 사실 일본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은 1988년만 하더라도 50.3%나 되는 수치였지만 2021년에서 8.8%라는 암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일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 견제할 정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로 제작된 삼성의 TV와 초고화질 디스플레이가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에 모두 설치되는데요.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제품은 세계적으로 콧대가 높은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의 모든 객실에 설치된 것은 현재 한국의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이죠. 세계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기업들의 제품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치고 한국의 삼성 제품이 입고된 것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단한 건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 아틀란티스터 로열 역시도 한국의 쌍용건설이 설계하고 지은 건물이죠. 이미 한국의 쌍용건설은 해외 고급 건축 시공 실적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은 지난 2015년 12월 아랍의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수주를 받고 약 80개월이 지난 공사 끝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레고 블록을 쌓은 듯한 비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시공의 난이도는 일반적이지 않을 때 정말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딱 봐도 누가 저런 생각을 하지, 누가 만들었지 할 정도의 건축물 말이죠. 한국의 기업인 쌍용은 이미 아랍의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을 만들기 전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지은 걸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더더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모든 건축가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설계를 성공시켰기 때문인데요. 기둥이 되는 큰 건물이 50도로 기울어진 채 서로 맞대어 지탱하는 형태의 그 위로 6만 톤이나 되는 스카이파크를 얹은 구조라서 공사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내로라 하는 14개의 업체가 도전하려고 했으나 시공 방법을 도저히 찾지 못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해 모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조건을 충족한 쌍용건설은 최저가로 입찰하지 않았음에도 선정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지어버렸죠. 후일담으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설계자인 모세 샤프디 역시도 정말 그대로 세워질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6.25로 인해 폐허가 된 시절로부터 약 70년 만에 이렇듯 세계적인 기업이 많고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유일한 나라인 거죠. 사실 한국인들은 원래부터 노력과 성실이 익숙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사실은 외국인들 역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놀라곤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왜 쉬지 않고 일을 하냐, 어떻게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언제 쉬어? 외국인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불행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할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시아인들이 원래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유럽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독 한국인이 부지런하고 딱 부러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죠. 이처럼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많은 한국인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초석으로 인해서 지금의 한류나 한국의 기술력이 발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기업과 반도체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 이제 일본의 장점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일본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일본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노력을 해봅시다. 비판은 그 후에 하도록 하고요. 원래대로라면 반도체 업계에서 일본 기업이 삼성 같은 입지에 있었어야 합니다. 무능한 자민당 때문에 완전히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뭐든 최강이라서 너무 부러워. 일본 기업이 기술자와 장인을 우습게 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네. 2배로 늘었다는 월급을 받는데 보통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어. 지금까지 얼마나 싼 월급을 받고 일을 한 건지 알만하지.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영업직으로 옮기기도 하고 말이야. 월급도 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일본인은 서방 국가가 일본을 앞섰다고 하면 화를 내지 않지만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많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헐뜯기만 하고 자신이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강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힘내라. 일본 반도체.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한테 완전히 패했어. 이제 삼성을 본받아야 해. 일본은 기술직보다 영업직을 우대하고 매출 확보를 위해 싸게 팔기만 하더니 결국 유능한 기술직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 게 일본이 패한 가장 큰 이유지. 정말 지금의 60대, 70대는 일본을 망쳐버린 세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그리고 그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세대들이고 말이야. 일본 정부와 대기업이 기술자나 중소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결과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것 같은데 댓글 달기 부끄럽지 않아요. 삼성이 양산화를 발표한 시점에서 수율은 해결되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저는 일본 제조사의 한국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한국은 일본의 손이 닿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